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언제나 발음이 너무 좋네요. 성조라고 해요. 우리는 성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자, 코인 관련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입니다. 소명이 좀 나왔나요? 네,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모두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남국 의원이 2021년 1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 8,574만 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코인이 올라서 이득을 받고 이 투자 원금인 9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한 원금으로 안산과 여의도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냈다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 회수한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만으로 코인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처음에 샀던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현재는 이 수익금으로 또 이득을 본 코인 전체 총 보유액은 약 9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선 입장 발표를 살펴보면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원금을 현금화해서 전세 보증금을 냈다는 지금의 해명 그리고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앞선 해명이 좀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김 의원이 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 놓고요. 말이 많던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한 거죠? 네, 평생을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결국은 위선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는 정치적인 공세이고 이중잣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인이 한 SNS에서 올린 말이었군요.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탈법, 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요. 네.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재산 신고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이상거래로 탐지됐잖아요. 예. 이 부분이 왜 이상거래로 탐지됐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어제 YTN 라디오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배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 그리고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김 의원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고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출처불명의 가상화폐 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건 돈 투기꾼이지 청년 정치인은 이미 아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소식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내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겠지만 대부분 어제 나올 거라고 봤었죠. 네, 어제 늦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직접 불러서 소명도 듣고 윤리위가 5시간에 걸쳐서 논의도 이어갔지만 예. 징계 수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 시간을 더 갖고 내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지금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소명 내용에 대한 참고 서류나 진술서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5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말이네요. 두 사람
자진 사퇴하겠다 그런 말은 안 하던가요? 네, 이 자진 사퇴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최고위원직 사퇴할 경우에 양형 사유에 이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아하. 결국에 자진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들리네요. 네, 예. 다만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생각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예. 지금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게 되면 이 징계 기간 동안에 김기현 지도부는 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무정지 기간 동안 두 자리에 공석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한다.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고 거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 후임을 선출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또 후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자진 사퇴가 많이 화제가 되는 이유인 것 같은데 예. 취재진이 김기현 대표에게 이 지도부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가 지도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이 아니다.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공백이냐.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 인간인가 이렇게 좀 예민한 민감한 반응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과 공백은 다르다. 그런 말을 김기현 대표가 했네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재판 첫 정식 변론이 열린다고요? 네,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아, 2시부터 헌법재판소가 하는군요.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여는데요. 예. 사건이 2월 9일에 접수가 됐고 3개월 만에 이제 열립니다. 변론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 피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고요. 예. 이번 사건의 쟁점 12구 이태원 참사 전후에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그리고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예. 국회 측에서는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첫 변론을 여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자,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네, 3개월째 지금 이 장관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행안부 내에서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탄핵 재판에 좀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지난 3월에 국회에서 장관의 공백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 조속히 헌재에서 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변하겠죠. 예. 네, 다른 탄핵 소추를 살펴보면 2004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했을 때 헌재가 63일 만에 기각결론 내렸고요. 아하.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이와 비교하면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 장관의 재판 진행은 좀 더뎌 보이죠. 예.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서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마저도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열었다는 얘기 김영민 아나운서가 해주셨는데 그 책방에서 지금 불협 화음이 들립니다. 열정 폐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책방에서 일할 오전, 오후 종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이 평산 책방 측이 소셜미디어에 공고를 했는데 예. 종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만 식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굿즈나 간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밝혀서 열정페이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결국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했는데요. 예. 이제 자원봉사 모집은 마을 안내, 마을 가꾸기, 책 읽어주기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었는데 예. 특히나 책 읽어주기 이런 봉사는 미리 교육이 필요해서 봉사단을 꾸리려고 했으나 과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필요할 때 재단 회원을 통해서 모집하고자 한다며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또 안타까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에 미 텍사스주 댈러스의 교회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했는데요. 예.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총기를 난사해서 모두 8명이 숨졌고 예. 최소 7명이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범은 33살의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밝혀졌고요. 예. 현재까지는 그의 단독 범행으로 현지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외신에 따르면 범인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극우 극단주의와 관련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인종주의자니까 인종주의자.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살이 됐으니까 또 밝히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 나온 대로 뭐 인종주의자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그 희생자 가운데 바로 우리 교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인 교포 일가족 4명이 변을 당했는데요. 예. 부부, 3살 막내 아들 이렇게 셋은 숨졌고 6살인 큰아들만 중환자실에서 퇴원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비극인데요. 이들 부부가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알려졌고 예. 남편인 조 씨는 변호사, 아내인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6살 아들이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려고 이날 쇼핑몰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현재 미국의 모금 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이들 가족의 사진과 함께 장례 등의 절차를 돕기 위한 모금을 요청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는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총기 사용에 덜 관대하다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계속 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 줄 걸 의회에다 재차 요구했는데요. 예. 성명을 통해서 어제 AR-15 스타일의 공격용 무기와 전술 장비로 무장한 공격자가 쇼핑몰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는데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금지하고 보편적인 신원 조회와 안전한 장소 요구,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 등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게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 사고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예. 이번에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이 올 들어서 미국에서 발생한 198번째 대량 총기 난사라고 합니다. 이 대량 총기 난사라는 건 범인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사고로 말하는데 예. 이게 200여 건에 달하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텍사스 주지사는 이 총기 소지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공화당 주지사인데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를 쏘는 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정신 건강을 다루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답해서 이 규제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가 보시기에 사람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총기부터 막아야 할까요? 총기가 없다면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